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내서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사람? 아니면 요리조리 칼치기 하며 잘 빠져나가는 사람?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안전운전 그리고 방어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 안전을 위협하며 운전하는 사람보다 매너 있게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도로 위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안전운전, 방어운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도로 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에는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 옆차에 이것이 보인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멀리 피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차에 이것이 보인다면 당장 피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얘기였는데요. 이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해서 화물차 적재함에 화물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판스프링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마치 비녀처럼 그냥 끼워 넣는 형태로만 고정을 해두어서 운전 중에 쉽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뒤따라오던 차량 유리에 그대로 날아와 꽂히면서 여러 사람의 목숨도 앗아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에도 이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기사를 계속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또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화물차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판스프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에 화물차에 이것이 떨어지면서 9살 난 딸이 숨지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코일이었습니다. 25톤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이 코일 쇳덩이가 옆 차로에 달리던 카니발 위로 떨어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코일의 무게는 무려 13톤, 화물차에는 13톤짜리 코일이 2개나 실려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50m 앞에서는 접촉사고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었고 25톤 화물차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차와 부딪히는 걸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운전대를 트는 사이 짐칸에 묶여있던 코일 1개가 풀리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코일은 2차로에 달리고 있던 카니발을 덮쳤습니다. 아마도 1차로로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코일이 옆에 있던 2차선에 떨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앞차도 뒤차도 아닌 옆차로에 있던 이 카니발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어야 하는지 너무도 안타깝고 또 화가 납니다. 물론 이 화물차 운전자분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재물 결박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전방주시 소홀은 없었는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으니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졌고 이를 피하려던 뒷차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고요. 2017년에는 역시 25톤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승용차 2대를 덮쳐서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화물차를 만나면 무조건 피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피하려다가 또 추돌 사고도 발생했다고 하니 진짜 옆에 달리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운이 없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물론 2017년 12월부터 법은 강화됐습니다. 적재물 추락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합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즉 적재물 추락 사고도 중대 과실 중의 하나로 포함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구체적인 적재물 고정 기준과 이 방법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도 애매한 실정인 거죠. 그러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한 건 사고 난 사람,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겁니다.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지키는 사람도 안전 기준에 맞춰서 적재를 할 것이고 옆에 달리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믿고 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치라고밖에 피하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낙하물 수거 건수만 무려 127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무려 24만 건이 넘는 건데요. 이에 따른 사고 건수도 206건이고 사상자 수는 1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화물 고정 장치에 대한 기준, 규격, 방법 이런 것과 관련한 법안이 명확하게 없으니 다른 운전자들만 속을 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도 단순히 화물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법제도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즉에 이런 법안을 마련했더라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더라면 이런 억울한 사고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서 더 이상 화물차 옆에 지나갈 때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화물차주분들도 더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적재물 추락 사고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 일반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 다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셔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